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저희가 언급은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회담할 때만 해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그 북경에서 출발할 때 워싱턴으로 예약을 했다가 다시 또 뉴욕으로 바꿨다가 막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뉴욕으로 갔고 거기에서 또 얘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전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할 때부터 친서를 준비해서 영문으로 만들어 왔지 않느냐 그런 이제 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큰 의미가 또 있어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잘못되고 있으면은 안 갈 수도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폼페이오하고 그런 대화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의미가 있다. 뭐 전향적인 무언가를 갖고 온 것 같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만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교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보실 때 친서 내용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친서 내용이 물론 긍정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비핵화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서의 내용은 이제 긍정적이라는 측면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같이 하게 된 데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같이 논하는 데 대한 고마움 이런 정도의 외교적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지금 비핵화 회담이 아직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등을 볼 때는 아직 마무리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역시 그 부분에 어떤 확약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친서를 전달한다는 행위에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친서를 전달한다는 게 단순히 무슨 문서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환담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 또 친서 내용에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랄까요? 지금 생각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성질에 그 자리에서 뭐 듣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금방 그 자리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답을 준다든가 좋습니다. 6월 11일 확실히 합니다. 또 뭐 체제 안전 보장도 분명히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기 측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서로 잘 될 겁니다. 잘해봅시다. 이런 또 메시지를 또 던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2월 10일 날이죠. 그 김여정 특사가 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그 방북 초청, 정상회담 초청을 했잖아요. 물론 그때 대답은 좀 여건을 만들어서 하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뭐 구두로라도 평양 초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럼 또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좋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빨리 가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그리고 이 친서를 계기로 어떤 대화가 또 오갈지도 궁금한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it's in good hands.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보면 친서는 아마도 매우 긍정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두 가지 메시지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실무회담 그리고 뉴욕에서 열렸던 회담들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으로 북한에서 아직 완전히 확약을 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실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그 결실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다른 회담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또 만약에 회담의 그 앞선 준비 실무회담 등에서 이야기가 잘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또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잊지 않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답은 아직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예 회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한다고 하면은 크게 그 비핵화를 두 번 정도에 쪼개서 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한 번은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예.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내지는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든 앞으로 한 5개월 내에 드러내는 상당 부분을 또는 드러내는 이런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핵이라든가 핵 물질이라든가 미사일, 그다음에 여러 이제 시설들. 그러면 이제 IAEA의 사찰이 들어갑니다. 물론 예. 미국 독자적인 사찰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어떻든 사찰을 쭉 해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그 이전에 나머지 부분들을 완전히 타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면 만약에 예. 100% CVI들이 해결해 버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남겨놨다가 2020년 대선 직전에 그걸 완전히 딱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왜냐하면 단계별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아주 그 계산 빠른 뭔가를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12일 날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화렴청정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극적인 타결을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만나서도 완전히 확답을 받지 못하는 그 1% 내지 2%는 6월 12일 날 아마 극적인 타결을 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완전한 비핵화고 대신 한 2단계 내지 3단계로의 보상을 한다고 하는 이런 타협이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예.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뭔가 극적인 그 반전을 통해서 재선에 이르는 이러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중요한 그 시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11월 달에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어떤 방식이 된다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고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찰과 검증이라는 것이 북한의 경우는 이란, 리비아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 2년 뭐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찰 검증 등이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말한 최소한의 시점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지금 뭐 핵탄두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 외부로 꺼내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 사찰과 검증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이행 과정에서 또 북한이 협상을 이행을 좀 잘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핵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사찰 검증보다도 이 핵 무기를 직접 북한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은 아마도 시각적으로 굉장한 정치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아마 강조를 할 것이고 북한은 단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내놓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체제 보장의 수단을 가장 처음 내놓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어떠한 조건으로 두 국가가 이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핵탄두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반출하는 부분 이게 가장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후 과정은 뭐 사찰을 통해서 실제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그 사찰과 관련된 그 내용에서요. 어디에서 사찰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IAEA 차원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사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굳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IAEA도 기본적으로는 유엔 기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유엔 지금 안보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지금 가하고 있는 직접적인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구가 사찰하고 검증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할 수 있고 더 빠를 수 있고 더 권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 또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 사찰위원회를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권위 있다고 할까요? 좀 더 확실한 그런 검증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증이 끝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도 해제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바로 그런 이제 신속성이랄까 효율성 이런 것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그게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현재 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제 꼭 그런 보장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좀 신속하게 사찰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미국의 또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자기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좀 안심시키고 빨리 그 완전한 비핵화로 나오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예, 지금 저희가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조치에 따른 뭐 미국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계적으로요.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처음에 이제 이러한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선패기 후 보상 이러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야 미국의 보상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러한 견해가 펴져 있었는데 예. 사실 미국도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초반에 핵탄두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반출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이 불가피한 사찰 및 검증 과정도 그 진척 과정에 따라서는 아마 보상 패키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보상 패키지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아마도 그 외교 안보 정치 측면에서는 미국이 대표부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논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 측면에서는 아마도 일시적인 유예들을 수준이 낮은 제재안들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정적 유예라는 것은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핵협정과 마찬가지로 120일이나 180일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제재 유예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만약 그 중간에 북한이 이행을 어겼다고 한다면 다시 제재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보상이라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척도에 따라서 미국은 이런 제재 해제, 제재 유예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북한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었다는 확인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유엔 제재나 다른 EU 및 미국 등의 단독 제재 역시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급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그 지금 말씀하신 이 보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연결된 안전하고 번영한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해제와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얘기를 또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을 얘기하면 또 군사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북한은 계속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주면 미국이 과연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서 뭘 완전하게 해줄 거냐 이런 의문을 계속 지금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계속 의문으로 제기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한다면은 완전한 비핵화는 뭐 전제로 했을 때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이 뭐겠느냐? 두 가지겠죠.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군사적인 공격을 안 하겠다고 하는 징표로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라. 이런 요구를 북한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가서 뭐 확실치는 않지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또는 규모 축소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건 이제 2016년에 이미 공화국 성명으로, 그러니까 북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남한에 있는 핵 제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쪽에 갖고 있는 미군들이 갖고 있는 핵 문제까지도 다 거론을 했거든요. 어떻든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것이고, 경제 제재는 당연히 해제해달라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또는 금융 제재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런 외화들을 신속하게 또 정당한 방법으로 북한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떻든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11월 이전에, 그러니까 핵탄두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빼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좀 해주겠다고 서로 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로. 그러나 그럼 발표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아주 쇼오버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밀한 얘기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제안전 보장 관련해서. 지금 이런 내용이 만약에 이제 오갔다면 그 배석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앤드루 김이라는 인물이 함께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성애 통일전선부실장, 그리고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대행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분석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찬 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장관 옆에 그 앤드류 김 그 코리아 미션 센터의 치프가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용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어를 통역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튿날 회담장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장관 왼편에는 이제 통역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앤드류 킴 치프가 또 있었고, 폼페이오 장관 오른쪽 옆에는 현재 미국 동아태 부차관부 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램버트 한국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실무급, 국무부의 실무급 인사가 또 북한의 실무급 인사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무적인 조율까지도 이번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전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 원래는 9시부터 시작해서 한 1시 반 정도까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었는데 한 11시 반 정도에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께서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 때 나왔던 질문들은 이게 혹시 뭐가 잘 안 돼서 일찍 끝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길게 하려던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못 돼서 일찍 끝난 것도 아니다. 다만 의제들 하나마다 끝나고 하나씩마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제를 다루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끝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영철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김영철 부위원장이 답을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답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나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거기서 멈춘 것이고, 아마도 6월 12일 이전에 또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어야지 미국에서는 6월 12일 회담을 확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이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전에 회담을 55분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 보도 문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회담이 빨리 진행됐다 이 부분에도 의미를 갖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빨리빨리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뭐 안 됐을 때도 빨리빨리 끝날 것 같고 또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나는 것이 아닌가. 큰 이견이 없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이 합의를 했고 지난 5월 16일 날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로 됐었는데 북한이 이제 갑자기 그걸 이제 무기 연기시킨 바람에 부상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전에 그러기 때문에 남북 간이 합의할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주제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무슨 뭐 이견을 제시한다든가 다툰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개성에다가 남북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을 때 북한도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개성공단이 좀 오랫동안 지금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수리하는 그런 과정만 있을 뿐이지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의제들도 다 이번에 공동 보도문에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큰 이견이 없었고 미션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가기로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그걸 문제를 삼는다든가 괜히 밀당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냥 뭐 최고 수뇌부가 다 빨리빨리 결정을 한 일을 이제 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합의해서 발표하는 그런 정도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과거에는 이제 정치 상황의 부침에 따라서 이제 북한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성의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상주를 하게 되면 그렇게 연락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좀 보증한다는 측면도 있고 일단은 남측과 북측에서 이렇게 공동 연락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또 다른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전망할 때도 혹시 북한이 앞으로 계속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뭐 언급되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8.15 때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북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문제를 계속 삼았어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 이제 적시자 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여성 공민들을 송환하지 않고 뭐 잘 되겠는가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오늘 관련된 보도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논의가 됐을 거거든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주요 의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크게 이의를 제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지금 없어요. 따라서 그동안 했던 것은 하나의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러한 요구였던 것이고 실제 있어서는 8.15 이산가족 상봉이 그냥 원안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만은 어떻든 좀 특이하고 기이한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아주 특별하게 북한이 지금 대응해 오고 있거든요. 2016년 이후에. 근데 이번에 별 얘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의제 자체가 지금 빠졌는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물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